1경기는 마드리드와 라스팔마가 붙습니다. 의외로 라스팔마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4승이나 챙겼네요. 얘는 마드리드가 맞전적에서 압도하기는 하나 가장 최근 전적에선 라스팔마가 2대1로 잡아버렸습니다. 최근 10번의 경기를 보면 라스팔마도 의외로 잘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번 경기 쉽게 마드리드에 손을 들어주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드리드는 8일 컵 대회에서 빌바오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림처럼 레알과 비기고 세비야에 또 패하면서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 빌바오에 패하고 레알과 비기고 다시 세비야에 패했죠. 라스팔마가 전력에서는 당연히 밀리나 마드리드의 최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쉽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격은 나름 하는데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모습이랄까? 하루 종일 공격은 하는데 골은 못 넣는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력에선 마드리드가 앞서나 빌바오와 세비야전의 모습을 보면 라스팔마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마드리드의 승리는 버리고 무승부와 홈패 가져갑니다. 이 경기 플럼과 에스턴은 맞전적은 에스턴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골도 시원시원하게 뽑아내고 있네요. 그림에 없는 참조할 사항은 에스턴은 8일에 홈으로 첼시를 불러 FA컵을 치렀습니다. 홈인데도 1대3으로 패배했다는 걸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맨유와 첼시의 연장으로 패한 게 되네요. 최근 10번의 경기에선 에스턴이 1승을 더 챙겼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눈여겨볼 건 플럼은 최근 홈에서 6번의 경기를 가졌는데 그중 4번을 승리했습니다. 12월에 웨스트햄과 노팅엄에겐 5점이라는 대차로 승리를 했고 최근 본머스도 3대1이라는 시원한 스코어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셰필드에게 5점 차로 승리한 걸 제외하면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두 팀 다 에버턴을 최근에 상대했는데 둘 다 0대0으로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 경기는 에스턴이 플럼을 잡을 수 있는 전력이나 들쭉날쭉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플럼이 최근의 본머스, 벌리전처럼만 할 수 있다면 에스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연승하기를 기대해보며 무승부는 없이 승패로 가져가 봅니다. 나중에 픽을 줄여야 한다면 에스턴을 버리겠습니다. 3경기 뉴캐슬과 본머스는 뉴캐슬이 압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맞전적에선 무승부도 덜어있고 본머스가 최근엔 2대0으로 작살내 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원정팀 뉴캐슬은 멈춰있는 상태인데 반해 뉴캐슬은 루턴타운, 노팅엄에도 패하고 다시 리버풀과 맨시티에 패했지만 그림에서처럼 최근엔 다시 에스턴과 노팅엄을 잡았습니다. 뉴캐슬이 참 거지같이 못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노팅엄이 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머스가 12월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의 모습으론 뉴캐슬을 잡기에 딱 한 걸음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의 홈이기도 하고 최근 3번의 경기에선 패배가 없으며 다득점을 뽑아내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본머스 역시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홈승 가져갑니다. 16위 노팅엄과 8위 웨스트햄입니다. 두 팀의 승리는 5승이나 차이가 나네요. 맞전적에선 웨스트햄이 큰 점수차로 잡은 적이 있고요. 참조사항으로 노팅엄은 8일에 컵 대회를 홈에서 치렀습니다. 브리스틀과 싸웠는데 한 방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본머스와 비기고 브리스틀과 비기고 뉴캐슬에 한 점 차로 아깝게 패했습니다. 그때 노팅엄 승리를 산 것도 같은데 여하튼 최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딱 노팅엄의 모습입니다. 상대팀인 웨스트햄은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 건 노팅엄과 같으나 경기 내용을 보면 노팅엄과는 다르게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비기던 지던 골을 넣고 지는 것과 무득점 경기를 하는 건 다르죠. 노팅엄은 패하기는 해도 뉴캐슬, 본머스, 아스널,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습니다. 뉴캐슬과 아스널에도 골을 뽑아냈는데 웨스트햄이라고 못 뽑을 리가 없죠. 노팅엄의 승과 무승부를 가져가고 나중에 버려야 한다면 무승부를 버리겠습니다. 5경기 토트넘과 울브스는 올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전적에선
의외로 울브스가 앞서고 있네요. 토트넘이 이겨야 하는 전력인데 울브스는 항상 이상한 놈들이라 질 팀 이길 팀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전날 사슴 사냥이라도 성공해서 잔치를 벌이면 이기는 거고 사냥에 실패하면 허기져서 패하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들어가 봅니다.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6승을 챙겼으며 울브스도 5승이나 챙겼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울브스인데 그 놈들이 잡은 애들을 보면 첼시, 브렌트퍼드, 에버턴이 있습니다. 에버턴이 승점이 깎인 지 오래돼서 잊혀질 것 같은데 순위는 아래쪽이지만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뉴캐슬과 브라이턴을 잡았네요. 토트넘은 6번을 홈에서 경기했는데 5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울브스는 원정 경기가 4번이었는데 그중 2번을 승리했네요. 어렵습니다. 양팀 다 골을 잘 뽑아내기도 하고 예상이 쉽지가 않네요. 최근의 맞전적에선 토트넘이 조금 밀리나 이번에 홈이기도 하고 최근 5번의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토트넘이니만큼 승과 무 2개를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가정해도 어렵네요. 승과 무승부 중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버리고 이건 2개 가져가야겠습니다. 오사수나는 8승을 챙겼고 카디스는 2승을 챙겼습니다. 심각합니다. 맞전적에서도 최근 경기는 오사수나가 원정으로 비겼지만 나머지 경기는 그냥 오사수나가 휩쓸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오사수나의 홈이라는 걸 기억하며 넘어가 봅니다.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오사수나는 4승을 챙겼으며 그 4승엔 상대하기 까다로운 헤타페와 라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정팀 카디스는 오사수나가 최근에 원정 가서 잡은 소시에다와 비긴 경기를 했네요. 승리는 없지만 무승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승부엔 지금 만나는 오사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선제골을 넣고 후반에 동점골을 내준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또 원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사수나가 카디스에 밀릴 전력은 절대 아니지만 오사수나도 골을 많이 뽑아내는 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저득점 경기로 간다면 무승부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득점력은 오사수나에 밀리나 실점률은 오히려 카디스가 더 좋습니다. 공격은 오사수나가 조금 앞서고 수비는 카디스가 좋고 무승부를 기본 픽으로 가져가되 오사수나가 승리하면 승리했나 보다 하겠습니다. 맨시티와 첼시네요. 보여지는 대로 득점 실점 모든 면에서 맨시티가 앞서고 있고 맞전적에서도 맨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인 건 한 점 차의 승리가 많네요. 아무래도 만나기도 많이 만났던 팀들이고 지금은 첼시가 밀리나 그래도 오랜 기간 맞수로 지내왔기에 큰 점수차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승리한 4번의 경기가 한 점 차인데 그 한 점을 못 넣으면 비기는 건데 말입니다. 맨시티는 골을 상당히 많이 넣는 팀인데 첼시를 상대로는 저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나오지 않는 참조할 사항은 맨시티는 14일에 챔스전을 치렀죠. 코펜하겐을 원정 가서 3대1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측면은 하루 차이에 원정을 다녀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맨시티는 볼 필요가 없고 첼시를 보면 제 기억 속엔 졸라 못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네요. 맨시티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5승을 챙겼습니다. 첼시가 잡은 팀들엔 강팀이랄 팀이 딱히 없지만 그래도 승리는 승리죠. 지금의 모습으로 첼시가 맨시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한 점 차일지라도 맨시티가 첼시를 많이 잡아왔고 또 홈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코펜하겐 원정을 다녀왔고 하루의 체력차가 있는데 첼시가 제 모습은 못 보이고 있으나 맨시티 상대로는 한 점 차 패배라는 거죠. 가장 최근은 4대4의 스코어도 만들었고요. 맨시티는 웬만해서 부러지는 팀이 아닌데 이번 경기를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승무패를 다 가져갈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분들에겐 쉬울지 몰라도 저는 어렵네요. 일단 승패로 픽업해 놓겠습니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고 승점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맞전적에선 바르셀로나가 월등히 좋은 모습 보이며 득점도 실점률도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10번의 최근 경기를 보면 셀타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닙니다. 보통 한 점이고 많이 넣으면 2점인데 가장 최근의 2번의 경기에선 오사수나에 3골을 넣고 헤타페에 2골을 넣었습니다. 셀타는
홈에서 5번의 경기 중 2번을 승리했습니다. 홈에서의 다른 경기를 살펴보면 지로나와 소시에다의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지로나와 소시에다가 골을 못 넣는 팀이 아님에도 셀타의 홈에선 힘겹게 승리했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은 골 결정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면 항상 자기 모습 보여주는 바르셀로나이지만 지로나도 원정에서 한 골밖에 뽑아내지 못했고 맞전적에선 셀타의 홈에서는 셀타가 한 번 이기고 비긴 모습도 있고 이번 경기는 전력 차가 두드러지는 경기이지만 셀타의 최근의 2경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선 바르셀로나를 잡은 적도 있고 비긴 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역배로 셀타의 승무 걸어보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재미난 게 발렌시아가 정배로 팔리겠으나 세비야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대등하다고 보면 되고 무승부도 2번이나 있었네요. 발렌시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빌바오와 라요를 잡았다는 정도와 바르셀로나와 비겼다는 정도만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세비야입니다. 이번 회차 1경기에 저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버렸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빠져나오려는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직전 2경기는 완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까다로운 라요를 원정 가서 잡고 연이어 마드리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 2번의 승리는 연승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높게 쳐줄만 합니다. 완전 거지 같은 팀에서 그냥 거지 같은 팀으로 조금 나아진 정도일지 모르지만 마드리드를 잡았다는 걸 쉽게 무시해선 안 되는 거겠죠. 마드리드가 빌바오에 패하고 세비야에 패했지만 그래도 마드리드는 마드리드입니다. 발렌시아도 작년 9월에 AT 마드리드를 잡기는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발렌시아가 아니고 세비야의 아주 작은 변화라는 거죠. 라요 잡고 마드리드까지 잡은 세비야가 발렌시아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원정이긴 하나 기세를 살려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홈팀 발렌시아의 패배 가져가 보겠습니다. 셰필드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단 3승뿐인 셰필드입니다. 순위 차이도 승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득실률도 브라이턴이 훨씬 좋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맞전적은 저 모양인가요? 오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기록인데 브라이턴은 왜 저런 걸까요? 가장 최근의 경기에선 홈에서도 무승부 경기밖에 못한 브라이턴이네요.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골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골씩의 무승부가 많이 보이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루턴타운을 4대0으로 개 작살나고 그 루턴타운을 셰필드는 3대1로 작살내놓고 두 팀의 맞전적은 저득점의 무승부 경기가 많고 셰필드는 볼 필요가 없겠죠? 브라이턴이 문제입니다. 10번의 경기에서 단 3승밖에 하지 못했고 전체 경기에서 3승뿐인 셰필드와 최근엔 1승 차이라는 거죠. 이건 브라이턴이 핸디를 2개 받아야 할 전력인데 보여지는 결과에선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눈여겨볼 건 최근의 경기에서의 3승은 모두 브라이턴 홈이었습니다. 원정은 5번을 갔는데 2무 3패입니다. 두 팀의 골 득실률을 보면 최근의 5경기에서 셰필드의 득점력이 더 좋습니다. 브라이턴은 기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엔 너무 못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배를 사야겠네요. 브라이턴의 전력이 셰필드를 능가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의 모습에서 골 결정력이 셰필드가 좋고 두 팀의 맞전적에서 셰필드가 꿀릴 게 없습니다.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무승부는 있어도 승리가 없다는 점. 셰필드는 패배를 하더라도 골을 주기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점과 브라이턴에 유독 꿀리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 조금 더해 홈이라는 점까지. 셰필드가 브라이턴까지 홈에서 잡는다면 팬들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겠네요. 무승부를 기본으로 가져가도 역배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미 많은 픽을 쓴 상태라 하나로 정해야겠습니다. 홈팀 셰필드의 승리 예상해봅니다. 11경기는 그라나다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두 팀 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알메리아는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네요. 신기한 건 맞전적에선 알메리아가 그라나다에 앞선다는 거네요. 하지만 최근 경기를 제외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깝깝하네요. 이 경기는 맨시티와 아스널 전만큼이나 머리 아픈 경기가 되겠습니다. 분명 골은 그라나다가 더 많이 넣는 것 같아 세어봤습니다. 그라나다는 10경기에 7골을 넣었고 알메리아는 6골을 넣었습니다. 환장하네요. 알메리아는 1승도 없기는 하지만 경기 면면을 보면 정말 골 때립니다. 1승도 없는 팀인데 빌바오와 0대0 발렌시아전에 골을 넣었고 레알 마드리드에 2골을 넣었고 지로나와 0대0 경기를 했으며 또 패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에도 2골을 넣었습니다. 알메리아는 왜 1승도 없는 건가요? 무승부를 기본으로 알메리아의 첫 승 기대해 봅니다. 12경기는 루턴타운과 맨유 경기입니다. 딱히 눈여겨볼 건 없고 기록으로 보여지는 득점력이 루턴이 맨유와 대등하다는 것과 맞전적에서 맨유가 홈에서 힘겹게 1점차 승리를 했다는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은 총 5승을 챙겼는데 그중 3승이 최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턴타운이 잡은 팀은 브라이턴과 셰필드, 뉴캐슬인데 가장 최근엔 셰필드에 패했죠. 브라이턴과 뉴캐슬은 분명 루턴보다 월등히 강한 팀이긴 하나 최근의 전력에선 둘 다 기대에 못 미치고 허우적대는 중입니다. 그에 반해 맨유가 잡은 팀은 최근에 에스턴 빌라, 웨스트햄, 울브스를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브라이턴과 뉴캐슬처럼 좀 부진하다 쳐도 에스턴 빌라와 도깨비 같은 울브스를 잡은 건 무시할 수 없죠. 승리한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거품이 루턴타운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맨유의 4연승 기대해보며 홈팀 패배 가져가 봅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소시에다입니다. 맞전적에서 보면 소시에다가 월등하게 마요르카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요의 홈에서 무승부를 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엔 나오지 않지만 얘네는 7일에 FA컵에서 만났습니다. 마요의 홈이었는데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맞붙은 경기가 되겠네요. FA컵에서 비기고 이번엔 리그전으로 다시 만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소시에다는 거기에 더해 15일에 챔스전을 치렀죠. PSG 원정을 갔는데 2대0으로 누구나 예상한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즉 가장 최근인 7일 맞전적에선 마요홈에서 무승부 경기를 했고 소시에다는 15일에 PSG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인 측면에서 마요가 며칠 여유가 있다는 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와 승점이 많이 차이가 나는 팀인데 최근의 경기에선 오히려 소시에다가 2승밖에 챙기지 못했고 마요는 3승이나 챙겼습니다. 그 3승의 최근 경기는 라요를 잡은 것이고 소시에다는 홈에서 라요와 0대0 경기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최근의 모습으로는 소시에다가 마요르카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겼던 기억이 마요에게 있으며 소시에다가 PSG 원정을 다녀왔다는 걸 생각하면 쉽게 소시에다의 승리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불리한 소시에다를 부른 만큼 홈의 이점을 살려 선전해준다면 마요르카의 승리와 무승부면 무난할 것 같은데 두 개의 픽을 여기서도 가져간다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홈팀 마요르카의 승리만 챙겨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득실률은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고 순위 차이는 좀 나지만 보여진 기록으로는 베티스가 크게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맞전적에서는 확실히 베티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에 3승을 챙겼는데 상대한 팀들의 전력이 어느 팀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아닌 무승부 경기를 살펴보면 베티스가 역시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헤타페, 지로나, 소시에다, 레알 마드리드와도 비겼습니다. 물론 알메리아와 비긴 건 좀 그렇지만요. 두 팀 모두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선 똑같이 바르셀로나에 패한 게 유일한 패배이기에 전력평가가 어려워 보인다면 그 이전의 경기들을 봐야 하는 게 당연시되겠죠. 그 이전의 경기들에선 베티스가 압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홈팀 베티스의 승리 챙겨봅니다. 이번 회차에 가져가는 픽들을 보셨다시피 좀 엽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경기부터 AT 마드리드를 부러뜨리고 시작하니까요. 여하튼 14개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픽 보러 가시겠습니다.